되도록이면 환자분의 요구사항에 맞춰 수술해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꼭 같이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안면 거상술만 했을 경우 골격 구조상 팔자주름이 오히려 안녕하세요. 연세일피성형외과 원장 이건창입니다. 거상술은 수술 방법에 따라 풀거상과 미니거상으로 나뉠 수도 있지만 수술 부위에 따라 위에서부터 이마거상, 중안면 거상술, 하안면 거상술, 목거상으로 나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중안면 거상술과 하안면 거상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팔자주름을 없애는 것이 중안면 거상술이고 처진 심술보를 올리는 것이 하안면 거상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느 부위를 잘 당기기 위해서는 수술을 잘해야겠죠. 이렇게 수술을 잘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절개선의 위치입니다. 어느 부위를 잘 당기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절개선의 위치가 있습니다. 심술보를 당기기 위해서는 구렛나루 아래로 귀 앞쪽으로 절개를 하고 팔자주름을 당기기 위해서는 옆머리 앞쪽으로 절개를 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절개선이 들어가야 늘어진 피부를 효과적으로 잘라낼 수 있습니다. 리프팅 상담 오신 분들 중에서 가장 잘못 알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귀 뒤로 절개를 해서 얼굴을 당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귀 뒤로 절개해서 올릴 수 있는 것은 목 부분입니다. 귀 뒤 절개로 얼굴을 당길 수는 없습니다. 또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두피 절개로 얼굴을 당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피 절개로 얼굴을 어느 정도 당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의 수준이 넘어가서 피부가 많이 늘어진 경우에는 늘어진 피부를 잘라내지 않으면 도저히 해결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두피 절개로 피부를 잘라낼 수 있을까요? 잘라내더라도 두피 피부만 잘라낼 수 있지 얼굴 피부는 절대 잘라낼 수 없습니다. 늘어진 심술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늘어진 피부를 잘라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꼭 구렛나루 아래도 귀 앞쪽으로 절개를 해야 늘어진 피부를 효과적으로 잘라낼 수 있습니다. 팔자주름도 마찬가지입니다. 팔자주름 쪽에 늘어진 피부를 잘라내기 위해서는 옆머리 앞쪽으로 절개선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쪽에 절개선이 없는데 피부를 잘라냈다고 하면 도저히 될 수 없는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중안면 거상술과 하안면 거상술은 처진 정도에 따라 또 환자분의 원하는 정도에 따라 같이 할 수도 있고 한 가지만 할 수도 있습니다. 상담을 해보면 팔자주름 관심 없고 늘어진 심술보만 해결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당연히 하안면 거상술만 추천해 드립니다. 반대로 늘어진 심술보는 관심 없고 팔자주름만 해결해 달라고 하시면 중안면 거상술만 추천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중안면 거상술만 원하는 분들보다 하안면 거상술만 원하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되도록이면 환자분의 요구사항에 맞춰 수술해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꼭 같이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안면 거상술만 했을 경우 골격 구조상 팔자주름이 오히려 도드라져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중안면 거상술까지 같이 하시기를 권유합니다. 반대로 하안면부의 피부 늘어짐이 심한데 중안면부 거상술만 하는 경우는 하안면부 늘어진 피부의 중력 효과 때문에 중안면부 수술 결과가 금방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중안면부와 하안면부 동시 수술을 권합니다. 그래서 어떤 수술이 필요한지는 수술 전 상담이 꼭 필요합니다. 요즘 거상술에 대한 관심이 매우 늘어났습니다. 거상술의 수술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자신이 어떤 수술을 받을지는 주변 분들과 상의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해보면 미리 치료법을 정해놓고 오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맞는 경우보다는 틀린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수술 실패 가능성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환자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